저는 2026년 5월 30일에 인스타그램을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4주가 지난 지금 제 인스타그램 계정의 팔로워는 1000명입니다. 4주 만에 인스타그램 팔로워 1000명을 모은 방법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원래 인스타그램 계정의 팔로워가 6만 명이었어요. 근데 5월 13일 날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메일을 한 통 받게 됩니다. 저의 인스타그램 계정이 어떤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을 위반해서 무결성 뭐라고 해서 그런 사유로 인해서 영구 정지가 되었다는 이메일을 받게 되는데요. 그 뒤로 제 계정이 아예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렇게 17일 동안 막 변호사님도 찾아가고 여기도 메일도 보내보고 막 해봤지만은 결국 결론은 계정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5월 30일 날에 인스타그램 계정을 새로 만들었고 그때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때를 돌이켜보면은 솔직히 다시 시작하기가 싫었어요. 6만 명을 모아놨던 게 되게 아깝기도 하고 다시 6만 명까지 되는 과정이 너무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그걸 또 한 번 반복해야 된다는 생각에 쉽게 시작을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뭐 어쩌겠습니까? 이겨내야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팔로워 1000명을 모은 방법 3가지를 정리해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밑작업이었어요. 우리가 쇼핑몰 홍보를 하기 위해서 SNS 계정을 만듭니다, 그죠? 그렇게 보통 만들고 나면은 바로 쇼폼을 올리거나 카드 뉴스를 올린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일단 처음에 밑작업을 했는데 어떤 밑작업을 했냐면 제 계정의 타겟들이 좋아할 만한 콘텐츠와 계정을 팔로우하거나 좋아요를 누르는 작업들을 계속 하고 다녔어요. 그걸 한 이틀 동안 했거든요. 자, 그렇게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 처음 계정을 만들고 나서 돋보기를 누르면은 나오지 않던 게시물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인스타그램이 내 계정이 어떤 콘텐츠와 어떤 계정을 좋아하는지를 인식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게 인식할 때까지 계속 팔로우와 좋아요를 누르는 작업을 진행을 했어요. 제일 처음에는 우리가 돋보기 누르면 어떤 자연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작업을 하고 나게 되면은 거기에 관련된 콘텐츠들이 뜨기 시작합니다. 하루 만에 뜨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요.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틀에서 3일 정도는 이 작업을 진행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돋보기를 눌렀을 때 내 쇼핑몰 또는 내 사업과 관련된 주제가 뜨기 시작했다면은 2단계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2단계는 뭐냐면 매거진 형태의 카드뉴스 게시물입니다. 쇼폼 같은 경우는 비팔로워들에게도 노출이 됩니다. 그런데 이 카드뉴스는 팔로워들에게 먼저 노출이 돼요. 그러고 반응이 좋으면 비팔로워들에게도 노출이 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처음에 우리가 계정을 만들면 팔로워가 0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팔로워가 0명인 계정에 카드뉴스를 올리는 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카드뉴스를 나중에 올리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카드뉴스를 일단 9개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인스타그램 그리드를 보면은 3열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3 곱하기 3, 9개 정도를 미리 준비를 해놓는 겁니다. 그리고 그 카드뉴스를 미리 세팅을 해놓으세요. 이 카드뉴스는 노출용이 아니라 유입이 됐을 때 팔로우를 하게 하기 위한 전환용 콘텐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후에 쇼폼을 계속 올리게 될 텐데 그렇게 올렸을 때 쇼폼이 만약에 터지잖아요. 그럼 내 계정에 유입이 막 생기잖아요. 유입이 생겼을 때 최대한 팔로우를 할 수 있도록 미리 세팅을 해두는 작업입니다. 이때 카드뉴스를 작업하실 때는요, 일관된 디자인, 일관된 컬러를 적용할 수 있으면 가장 베스트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의류 쇼핑몰을 한다고 하면은 뭐 세탁법이나 코디 방법이나 상황별 코디, 그리고 사이즈 선택하는 방법, 이런 정보성 콘텐츠들을 카드뉴스를 통해서 만들어 놓으면 가장 효과적이겠죠. 그렇게 해서 나중에 쇼폼이 터져서 내 계정에 유입이 되면은 잠재 팔로워들이 이 계정은 팔로우는 아직 낮지만은 되게 깔끔하게 관리가 잘 된 계정이구나 라고 인식을 하고 팔로우를 누를 확률이 되게 올라가게 됩니다. 카드뉴스 작업을 할 때 어떤 툴을 쓰냐 이런 질문을 많이 주시던데 뭐 어떤 툴을 쓰든 상관이 없어요. 근데 제가 팁을 살짝 드리면은 역할을 좀 나눠 놓으세요. 예를 들어서 내가 매거진 형태의 카드뉴스를 만든다고 하면은 안에 내용을 구성하는 게 있고 이미지를 구성하는 게 있을 거잖아요, 그죠? 이 두 개의 역할을 나눠 놓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AI를 이용해서 카드뉴스를 만들 거야 라고 하면은 이걸 한 번에 원큐로 만들려고 하면은 오류가 나거나 퀄리티가 좀 낮아지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AI한테는 기획하는 것만 시키세요. 메인 카피는 어떤 걸로 할지, 그 안에 내용은 어떤 걸로 할지, 그리고 몇 장으로 구성할지, 그리고 이 내용에 맞는 이미지 프롬프트는 어떤 걸로 짤지 해서 텍스트로 아웃풋을 산출하는 용도로만 씁니다. 그리고 나머지 AI한테는요, 이미지를 만드는 용도로만 쓰는 거예요. 첫 번째 AI가 만들어낸 프롬프트에서 이미지 프롬프트만 추출해가지고요, 이미지를 만드는 AI한테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이미지를 만드는 AI는 8장 또는 10장의 이미지를 생성하겠죠, 그죠? 그리고 나서 피그마든 미리 캠퍼스든 들어와서 그거를 합쳐주시는 작업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물론 AI를 굉장히 잘 다루시면은 이 과정 또한 자동화를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카드뉴스를 만들어 놓고 9개를 먼저 올려놓는다가 2단계였고요. 다음 이제 3단계가 정말 중요합니다. 3단계가 뭐냐면 해외 계정 포맷을 벤치마킹하는 겁니다.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제일 중요하고 지금 2026년 치트키인 것 같습니다. 2년 전에 제가 인스타그램 팔로우를 늘리는 방법에 대한 영상을 올렸었는데 그 조회수가 8만회 정도 되게 잘 나왔거든요. 거기 영상의 핵심은 뭐였냐면 인게이지먼트였어요. 2026년도에도 이 인게이지먼트는 여전히 유효하긴 해요. 그런데 옛날에는 이 인게이지먼트를 올리기 위해서 후킹을 더 뾰족하게 짜거나 그리고 내용을 신박하게 구성하거나 대본을 창조하거나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했었거든요. 근데 2026년도부터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미 좋아요와 조회수가 잘 나온 해외 계정들의 릴스를 들고 와서 그걸 그대로 뺏기는 게 아니라 포맷만 들고 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포맷 안에 우리 쇼핑몰 또는 내 인스타그램 계정에 맞는 내용으로 채워 넣어서 게시를 하는 것이 벤치마킹을 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의류 쇼핑몰에서 터진 포맷이 뭐냐면 리멤버라는 포맷인데요. 이 포맷이 해외에서 이미 바이럴이 엄청나게 된 포맷이에요. 여성 2명이 나와가지고 리멤버 해서 어울리는 색 조합을 얘기하는 영상인데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리멤버 네이비 앤 화이트 is clean, 네이비 블루 앤 베이지 is elegant 뭐 이런 건데 이거를 그냥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은 기억하세요. 네이비와 화이트는 깔끔합니다. 그런데 네이비 블루와 베이지는 고급스럽습니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한 4-5개 정도 만들고 쇼폼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때 만들 때 중요한 게 제품들의 눕기 컷이 이렇게 옆으로 삭삭 슬라이딩 돼서 나와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똑같은 포맷을 만들어서 올리면은 한국에서도 이게 바이럴이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근데 수많은 예시 중에 하나고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습니다. 뭐뭐라고 말하지 말고 뭐뭐라고 하세요. 이런 거 본 적 있죠, 그죠? 또는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사요, 안 사요, 고용해, 해고해 뭐 이런 거 있거든요. 이것들이 전부 다 창조를 해낸 게 아니라 해외에서 이미 바이럴이 된 영상의 포맷을 그대로 들고 와서 만들었다는 겁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자, 그래서 제가 팁을 한 가지 드리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사업용으로 쓰려고 하는 계정은 그대로 놔두시고요. 이렇게 벤치마킹 용도로 사용하는 계정을 하나 더 만드세요. 그리고 나서 그 계정은 해외 계정들만 팔로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처음에는 잘 뜨지 않던 알고리즘이 나중에는 미친 듯이 바이럴된 해외 계정의 쇼폼을 보여주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그 쇼폼들을 다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대본을 추출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대본을 추출하고 클로드나 코덱스에 들어와서 그 대본의 포맷은 그대로 유지한 채 우리 주제와 맞게 다시 재가공해달라고 부탁을 하면은 끝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 대본을 생각해내고 창조하는 것이 되게 중요했다면은 지금은 누가 해외에서 바이럴된 쇼폼을 빨리 찾고 그 포맷을 한국에 빨리 보여주느냐가 핵심이 됐다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여러분들이 쉬는 시간이나 또는 시간을 내서 해외 계정의 쇼폼들을 저장하기 버튼을 눌러서 저장을 하시던데요. 저장하기는 당연하고 종이 비행기 모양 있잖아요. 종이 비행기 모양을 누르면 링크가 따지거든요. 그 링크를 따로 모아주세요. 다운로드 받는 방법을 아시면 다운로드를 꼭 받아주시고요. 그렇게 해야 우리가 그걸 재가공할 수 있습니다. 인스타그램 내에서는 쇼폼이 자꾸 빨리빨리 지나가니까 포맷을 따라하려고 해도 따라하기가 쉽잖아요. 그리고 이거를 제대로 다운로드 받아놓지 않으면은 이상하게 좀 따라하게 되거든요. 핵심은 그 포맷을 정확하게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어떠한 창조가 들어가지 않고요. 그 포맷 안에서 내용은 창조를 하되 포맷은 무조건 지켜주시라. 이게 핵심 꿀팁이었습니다. 실제로 이 방법을 적용하시면은 콘텐츠를 생각하실 때 뭐 엄청나게 창작의 고뇌 이런 거 없이 충분히 생각하실 수 있고요. 요즘은 AI가 너무 잘 나오니까 AI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대본을 작성하시면서 주에 5개 정도의 쇼폼은 올리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매일마다 하루 1개 쇼폼, 하루 1개 캐러셀, 그리고 스토리는 5개 정도 이런 식으로 루틴을 가져가 주시면은 계정이 정말 빨리 성장하게 될 겁니다. 그러다가 만약에 운이 좋아서 하나가 터졌다? 그러면은 4주 만에 1000명이 아니라 1만 명도 갈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외에 매니챗을 가지고 자동 DM 하는 거 이런 것들은 당연하게 써주시고요. 2026년도에 조금 조심하셔야 될 거는 옛날에는 특정 단어를 남기면은 DM을 보내준다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특정 단어를 다 똑같이 남겼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이런 식으로 되면은 그 계정을 봇이나 매크로로 인식을 해버려가지고 계정을 날려버리는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팁을 좀 드리면 자동 DM 발송은 쓰시되 아무 댓글이나 남겨주면은 혹은 원하는 코디 번호를 남겨주면은 DM을 보내주겠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럼 댓글이 다 다른 형식으로 달리겠죠. 그러면은 계정이 정지당하거나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이렇게 인스타그램 2026년도 계정을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려봤는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다음번에 팔로워 1만 명이 되면 더 좋은 꿀팁을 가지고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